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아내며 살아오셨죠.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친구들과 이별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울을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죠. 이제 좀 편해져야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 후반기에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평생 연구한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고개부터 젓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철학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집착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순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무언가 불만스럽거나 불안하거나 공허하죠. 저는 이 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했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돈이 부족하면 더 벌고 싶고,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이 욕망의 힘,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집을 사는 것,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기쁘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기죠. 집을 샀으면 대출 걱정, 자녀가 잘 자랐으면 손주 걱정, 돈을 모았으면 건강 걱정.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의지의 끝없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고, 얻고, 또 원하는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불행한 거야,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거야 라고 자책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붓다도, 예수도, 공자도 모두 이 문제를 다루었죠. 그러니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불안한 건 당연한 거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줄이며, 어떻게 평온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60대인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과거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망과 결핍의 고통. 욕망이라는 것, 참 묘한 겁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많죠.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룬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무모하게 도전할 체력도 없고 시간도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젊을 때는 성공해야 해였다면 이제는 건강해야 해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였다면 이제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벌어야 해였다면 이제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해가 됩니다. 욕망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결핍의 고통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볼까요?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전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것을 지금은 가지지 못했다는 느낌. 이 느낌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은퇴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이것도 결핍의 고통입니다. 과거에 있던 관계가 지금은 없다는 것, 혹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핍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과도하게 원하지 않기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예전처럼 되어야 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화려한 성취보다는 소소한 일상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행복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아실 겁니다. 욕망과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절반 이상은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예와 평판에 대한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신경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60대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 자식이 성공 못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나만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타인의 평가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편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잠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무리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뒤에서 뭐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60대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자기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사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두 해외여행을 자랑하는데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빚을 내서 여행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형편에 맞게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내가 평온한가? 내가 만족하는가? 셋째,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회는 젊음을 지나치게 숭배합니다. 늙는 것을 마치 실패처럼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이에는 나이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느린 걸음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60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넷째, 진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면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거칠의 관계, 체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저는 평생 혼자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팍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기준으로 살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찾아오는 고독을 다루는 법. 고독. 이것은 인생 후반기에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젊을 때는 고독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니까요. 일하고, 사람 만나고, 가족 돌보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와 단둘이 있거나 혹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들어보십시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요구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저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깊은 만족을 느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십시오. 고독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이죠. 반면 고립은 비자발적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고독인지 고립인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만약 고립이라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불안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둘째, 고독을 채울 것을 찾으십시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면 전혀 다릅니다. 독서를 해보십시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 읽으십시오. 글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는 특히 음악을 추천합니다. 좋은 음악은 고독한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60대는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깊은 성찰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표면적인 대화만 하게 되죠. 넷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죽음과 연결짓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나중에 혼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고독과 친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독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솔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생 후반기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절제. 절제.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참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체력도 줄고 시간도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절제란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하시죠. 하지만 감정은 에너지를 많이 시비한 계속이 소모합니다. 화를 내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슬픔에 오래 머무르면 우울해집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고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다면 화를 내되 오래 끌지 마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되 그것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의 절제입니다.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합니다. 집을 줄이고,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평온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말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말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모든 조언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어른입니다. 실수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집착의 절제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걸.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를 절제하십시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다섯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의 절제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혼자 남으면 어쩌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십시오. 절제는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면 정말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삶을 후회 없이 바라보는 방법. 여러분,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땠나?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뿌듯함도 있지만 후회도 많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열심히 살 걸.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나온 삶을 평온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정보, 그때의 감정.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십시오. 후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라고 후회한다면 지금부터는 다르게 하면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이라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부터 더 잘해주면 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면 후회는 더 이상 후회가 아닙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라고 자책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넷째, 좋았던 기억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돌아볼 때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처음 집을 샀을 때의 벅찬 감정, 친구들과 웃으며 보냈던 시간, 배우자와 손잡고 걷던 저녁.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삶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여섯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욕망과 고통, 타인의 시선, 고독, 절제, 후회.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평온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평온이란 무엇일까요? 평온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온해질 거야. 건강하면 평온해질 거야. 사랑받으면 평온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걱정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평온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을 줄이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클수록 불안도 큽니다.
반대로 욕망이 작아지면 만족이 커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괜찮습니다. 셋째,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넷째, 받아들이십시오. 삶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나이가 드는 것, 죽음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할수록 불안합니다. 단순할수록 평온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그러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온은 고요 속에서 찾아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일곱째,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덟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제한된 시간이기에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평온입니다. 아홉째,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10번째,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평온은 무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깊은 이해에서 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하십시오. 삶을 깊이 이해할수록 평온해집니다. 진정한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욕망, 비교, 걱정, 후회를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평온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60대를 위한 실제 생활 지혜 10가지. 이제 구체적인 생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의미가 있죠. 1점,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를 바꿉니다. 2점,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걷는 것은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혼자 걷거나 배우자와 함께 걷거나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3점,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십시오.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십시오. 3개월이면 100개가 줄어듭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4점,
저녁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십시오. TV,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저녁에는 이런 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5.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 가십시오. 공원이든 산이든 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6.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십시오. 오늘은 이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방 한 칸 정리하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7. 매일 일기를 쓰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35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느낀 것, 오늘 감사한 것, 오늘 배운 것,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일기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베푸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베풀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9.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병원 검진도 빼먹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다른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10. 웃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유머 있는 친구와 통화하거나 옛날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리십시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전부 다 하기 어려우면 하나씩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생길 변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괴로운지, 욕망과 결핍을 어떻게 다루는지,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절제가 왜 중요한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진정한 평온이 어디에서 오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짐이 내려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관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짜 관계가 남고 거칠의 관계는 사라집니다. 셋째, 고독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넷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생생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까지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큰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친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여덟째, 평온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이것이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고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